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십니까.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FOMC on 위원 our dual 모두는 mandate to 연준의 promote 양대 maximum 책무인 employment and 최대 stable 고용과 prices for 물가 the American 안정을 people.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We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무입니다.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물가 안정 없이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시장 안정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작년 연초 이후 FOMC는 상당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금리를 5.2% 포인트로 인상했으며 유가증권 보유액을 빠르게 줄여왔습니다. 광범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축의 완전한 영향은 아직 체감하기 전입니다. 오늘 저희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유가증권 보유액을 줄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수준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데이터와 그리고 전망, 리스크를 평가할 것입니다. 통화정책 내용은 경제 지표 설명 이후에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견조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질 GDP 성장률은 기대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택 경기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작년 대비 여전히 저조합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금리는 기업의 고정 투자 역시 약화하고 있습니다. SEP 전망에서 위원들은 실질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중간값은 2.1%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이것이 1.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균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자리는 연초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고용이 상승하면서 실업은 3.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25세에서 54세 사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작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명목 임금은 상승이 완화되는 신호를 보고 있고 또 구인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노동 수요의 균형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균형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공급이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이런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금과 물가 상승을 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P 실업률 추정치 중간값은 올해 말 3.8% 그리고 내년에는 4.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PCE 물가는 4% 상승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근원 PCE 물가는 3.9%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작년 중간 대비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심리는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계 기업 전망기관 조사 그리고 금융시장 지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PCE 물가 전망치는 올해 3.3% 그리고 내년에는 2.5% 그리고 2026년에는 2%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고물가가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력 저하로 식료품, 주택, 교통비 상승에 대해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가 우리 양대 책무에 미치는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책 금리를 5.25% 인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 활동에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 고용과 인플레이션에도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여건이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 악화되면서 저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금리 범위를 2.25에서 5.25에서 5.5%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억제가 가능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2% 목표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SEP 전망치 관련해서 각 의원이 앞으로의 금리 전망치를 각자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를 바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추정에 따라서 경제가 전망이 된다면 금리 전망은 연말 5.6%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말에 5.1% 그리고 2024년 말에는 3.9%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에 비교해서 중간값 전망치는 연말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았으며 향후 2년간 연말 대비해서는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희의 향후 계획이나 결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회의 그때마다 모든 데이터를 반영하고 그리고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과 리스크 균형을 모두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데이터를 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리스크와 전망을 평가하면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현재 이런 정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적절한다면 인상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저희 목표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때까지 정책을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향후 2%까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저희는 통화 정책의 누적 효과 그리고 정책과 효과 간의 시간차 그리고 경제 금융시장의 상황을 반영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인플레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장기적으로 달성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의 조치가 지역사회와 가계,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대 책무 실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의 양대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코비. 네, 감사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콜비 스미스입니다. 위원회와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페드 펀드 금리가 아직 충분히 제한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지금 현재는 그 인플레이션의 전망에 대해서 저희는 또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해서 불안정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역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차일드 케어라든지 그리고 또 펀딩과 같은 부분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특성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타겟 레인지를 저희가 5.25에서 5.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은 인플레 2%로 저희가 목표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금리를 저희가 이렇게 동결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이 저희의 그 통화 정책의 저희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SEP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번의 회의가 더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미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질문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동결을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면서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수준을 달성하진 않았다고 하시는 건가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금리를 동결을 하고 데이터를 더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적정한 수준까지 저희가 이제 적정 수준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더욱더 진전을 보아야만 저희의 그 결론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예측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50 베이스 포인트 그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실질 금리의 경우는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정책은 제한적이어야 인플레가 우리 목표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SCP가 저희가 뭐 계획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축적을 보았을 때 그 각 19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관측을 하고 그리고 또 중간값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경제 활동이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저희 기대보다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우리의 인플레 목표에 달성하게 하는 것이 지금의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Hi, Chair Powell. Rachel Siegel from the Washington Post. 워싱턴 Thanks for 포스트의 taking our questions.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질문 How would 받아주셔서 you 감사합니다. characterize the debate around another hike or 현재 holding steady? Is the 추가적인 discussion around 인상이나 동결에 lag 대한 times, 논의에 fear of 대해서 too much 어떻게 slowing, 생기는지 too little slowing? 궁금합니다. Could you walk us through what 너무 this disagreement 빠르게 was about 완화를 하고 meaning? 계신지 또 그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현재 회의에서의 제안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이에 대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SEP 회의였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적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7명이 현재로서는 동결이 필요 없다. 그리고 또 12명은 1회 더 향후 2회의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적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난 3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양상을 보였는데요. 3개월 이상 이런 추세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 노동시장 보고서 역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바람직한 양상이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이 노동시장의 리밸런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양대 책무에 대한 변수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전개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좀 더 강한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원하고 너무 급격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인상을 해왔는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면서 그리고 전망과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회의 그때마다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것을 알고 있지만 연말에 1회 더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에 대해서 인상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회 인상이 유의미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하나의 위원회로서 정책 입안, 정책 기조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배울 것이고 작년에 저희가 되돌아보니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상이 필요했다라고 느꼈고 계속해서 인상을 해왔습니다.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한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금리 인상이 상당히 속도가 빨랐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적절한 기조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일회성 더 인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가 자신 있게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위치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저희는 점점 더 근접해 왔고 이와 함께 저희의 움직임을 더 둔화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더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더 신중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네, 스티브입니다. Steve Leishman, CNBC. Mr. Chairman, 네, CNBC 스티브 폴리스입니다. 콜비의 질문에 또 이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회가 인플레이션 다이내믹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인플레와 관련된 그 관측을 달성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펀드 레이트 같은 경우는 0.5%가 더 0.5%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관련 있는 질문이 있다면 만약에 그 금리를 더 4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So, I guess I would point more to 네, rather than 제가 pointing to a 그 sense of inflation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된다라는 것보다는요. 그렇다기보다는 인플레가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되었지만 그것보다는 더욱더 강력한 경제 활동을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간값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력한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더 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뉴트럴 레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게 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과 그리고 또 경제의 그 반응을 보았을 때 지금 좀 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자신들의 이 금리에 대한 그 관측을 좀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S&P를 장기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이 뉴트럴 레이트가 지금 현재 그것보다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경제가 왜 더 견고해졌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oward Schneider with Reuters. Thank you. 로이터스 하워드입니다.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고 또 공급과 수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의미 있는 리밸런싱을 저희가 노동시장에서 볼 수 있고 또 동시에 실업률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리밸런싱 되고 있고 또 일자리와 구직자 그리고 구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 여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급 쪽에서 새로운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정한 실업률에서 저희가 수급 균형을 맞춰야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중간값에서는 크게 증가세를 저희가 볼 수 없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볼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착률도 하나의 옵션이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을 텐데 연착률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착률을 기본으로 기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항상 연착륙이 가능할 법한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착륙으로 향하는 경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그 경로가 더 좁아지거나 확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물가 안정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책무이고 또 국민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해야만 저희가 원하는 노동시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안정된 노동시장입니다. 지금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더욱더 신중하게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고요. 여러 가능성을 제가 좁혀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Nick Timros of the Wall Street 네, Journal. 월스트리트저널 Chair Powell, 닉입니다. both you and Vice Chair 네, Williams have 그 indicated that 위원님과 sufficiently 그리고 restrictive 의장님과 will be 그리고 judged on a 부의장님 real rather 모두 than 다 nominal basis, 그 implying 충분히 some scope 제한적인 for 부분에 nominal rate cuts 대해서 next year, 보여주시면서 provided perfectly 내년에 evidence. 또 금리 price 인하에 pressures will 대해서도 continue to 말씀해 subside. 주셨는데 Is the 이 FOMC 물가에 대한 focused 압력이 계속해서 on 보여지고 targeting a real 있습니다. level of 그래서 policy FOMC가 restriction? 그 And can you 정책 explain what would 제안에 constitute enough 있어서 evidence that will allow the 어떻게 FOMC 생각을 to 하시는지 normalize 그리고 the 또 nominal stance of policy 이 정책의 그 노미널한 그 스탠스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정책 세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제한적이 될 때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충분한 그 제한적인 것은 우리가 결과를 볼 때만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델이나 혹은 여러 가지 관측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팬데믹과 관련된 그런 공급과 수요의 왜곡이라든지 그리고 또 통화 정책 그리고 또한 그 압력을 받는 그런 수요와 그리고 또 아주 높은 그 수요의 그 증가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가 병합적으로 왔을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주택 분야의 서비스에 대한 그 영향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또 자신감 있게 신뢰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충분한 데이터를 보고 그렇다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지금은 이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계속 영원히 지속이 되고 영원히 결정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제 그 적정한 수준을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지 그 수준을 찾는 것이고요. 그 수준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그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포인트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원 PC 인플레 같은 경우는 그 3.7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었던 그 결정, 이번 회의에서의 그 결정 그리고 이전 두 번의 그 결정의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인플레와 노동시장, 성장 데이터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다시 인상을 하기보다는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이 적정한 움직임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속 질문을 드리자면 뉴욕 연준 의장인 존 월리엄스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저희가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너무나 억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지난 기자회견 때 일단 1년을 바라보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인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하에 대한 여러 가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제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대한 신호를 보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으로 진입하면서 시차나 저희가 경제에 대한 모든 데이터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서 어느 시점에는 어느 시점이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인하가 적절한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경제 데이터로 인해서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1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현재로서 저희는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내놓는 것은 1년 전에 추정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Thanks so much, Chair Powell. Neil Irwin with Axios. 네, 엑시오스의 닐 엘빈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강력한 GDP 성장을 본 것 그리고 이것이 또 그 수요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공급의 요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한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인플레가 올라감에도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GDP를 아주 신중하게 관찰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성장하고 있는지의 동인도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아주 소비를 견고한 추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GDP가 인플레 없이 견고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GDP는 사실 맨데이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치 고용 그리고 또 물가 안정이 우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GDP가 지금 보고만 있는데요. 그 2% 인플레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를 좀 집중을 해야지 GDP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노동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인플레가 2%까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다면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그 두 개 이상을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Hi, Victoria Guida with Politico. There are multiple external factors that are playing out right now. We see rising oil prices. We see auto workers striking. 또 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고 또 정부의 셧다운도 거의 가능한 시나리오처럼 보이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연준의 정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파업이나 셧다운, 또 학자금 대출 재개, 또 유가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먼저 파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절대로 파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일을 하기 위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기는 하죠.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과거를 돌아보면 이것이 생산량이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생산이 어떻게 손실을 메꿀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언급하기가 어렵고요. 불확실한 상태로 놔두고 다음 회의에 가서 저희가 이것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Energy prices being up 에너지 affects spending, 가격이 affects 상승하면서 over time. 지출이나 A 또는 sustained 소비자 period of 지출에 higher 영향을 미칠 수 energy 있고요. prices can 이것이 affect 지속된다면 consumer expectations of 소비자 inflation. 기대 심리 We 그리고 tend to look 인플레이션 for 기대 short-term 심리에 영향이 있을 수 volatility. We 있습니다. look at core 단기 inflation. 변동성이 So 있을 the question 것으로 is how 보고 long 근원 are 인플레이션을 our 봐야 할 prices 텐데요. sustained? We 이 have to take 고유가가 those 어떻게 macroeconomic 얼마나 effects 지속되는지를 into account as 보고 well. 거시경제의 평가를 Those 내려야 are 할 some of them. I'm 것입니다. not sure if I hit them all, but, 다 말씀을 드렸는지 ultimately, 모르겠지만 이 정도일 것 you're 같습니다. coming into this with an economy that appears to have significant momentum. 현재 경제는 상당한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놓고 다양한 리스크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블룸버그 뉴스 크레그 토레스입니다. 조금 놀랐는데요. 소프트 랜딩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제를 보았을 때 지금 추가적인 공급이 있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인플레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에 대해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력이나 그런 참여와 같은 부분을 보았을 때 이제 노동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다음에 또 제조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 그리고 또한 또 생산성도 높아질 수가 있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 목표인 인플레 인하에 있어서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에 있었던 그 심각했었던 그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정책을 추구할 때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나요? 우선 소프트 랜딩은 1차적인 목표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당연히 뭐 항상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The real point, though, is 진짜 포인트는 그러나 the worst thing we can do is 우리가 to fail to 할 restore 수 있는 price stability. 최악의 것은 바로 그 물가 안정성에 대해서 뭐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가게 될 때 경제가 불확실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가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페드에서 계속해서 긴축 정책을 하는 것이 안 좋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이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실업률의 개선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Hi, thank you. Chris Rugaber at Associated Press. AP의 크리스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디스인플레이션을 보면 이것이 일부 경제학자에 의하면 낮게 달려있는 과일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팬데믹으로 인한 차질 때문인지 또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디스인플레이션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왜곡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고요. 동시에 통화 정책이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공급 측에서 이제 기여를 하면서 수요가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서로 떼어놓을 수 없고 함께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호 연계되어서 이것이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블룸버그 텔레비전의 키입니다. 6월의 예측에 따르면 네, 그러면 이전에 결정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중간값 예측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그 투자자나 그리고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얼만큼까지 신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예측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지금 보면 성장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더욱더 성장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그 궁극적인 실업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점점 더 노동시장에서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의 경우는 지금 3번에 걸쳐서 리딩을 해보았을 때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밖에 하지 않았고요. 그보다 더 많은 리딩이 필요할 것입니다. 6월, 7월, 8월을 보았을 때 지금 근원 인플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택이나 혹은 비주택 서비스 헤드라인 인플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됐던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추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예측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경제라는 것은 사실 그 특성 자체가 이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지금 동결 유지를 한다면 다음에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처음에 우리가 빠르게 움직였던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보았을 때 그 통화 정책이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지금 가깝게 다가가고 있고 인플레 2% 그때까지 다가가고 있는데 리스크는 양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너무 덜 긴축한다든지 혹은 긴축을 또 너무나 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리스크가 양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점점 더 목표에 다가갈수록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은 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지금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적절한 수준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를 2%까지 다운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uickly, to move a little more carefully now as we sort of find our way to the right level of restriction that we need to get inflation back down to 2%. 저희가 2%까지 물가를 낮추기 위한 필요한 억제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의 제니퍼 숀버거라고 합니다. PCE 물가를 봤을 때 기저 효과가 큰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11월 회의를 생각하면 PCE 수치가 더 낮아져서 더 좀 편안하게 느껴지시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PI나 그리고 일자리 보고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향후 회의에 이제 만약에 정부가 폐쇄된다면 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So on that, we're looking at just monthly, right? You can look at just monthly readings. 저희가 일단 월별 데이터를 보고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3개월, 2개월 전에 대해서 이런 기저가 되는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요. 저희는 정부의 셧다운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 셧다운이 발생을 해서 다음 회의까지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확보를 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가능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Yes, I mean, if you're looking, we can tell how much inflation has gone up in a given month, right? 저희는 특정한 월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월 데이터를 보고요.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maturity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동성이 있어서 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월을 보는 것인데요. 6월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변동이 되었고 저희가 3개월, 6개월 인플레이션도 보지만 특히 6개월 인플레이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현재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데이터가 진화하는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에드워드 로런스입니다. 유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석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 리포트 PCI, CPI 같은 경우 전반적인 인플레가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그 체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에너지 가격의 경우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근원 인플레 여기에서는 식료품과 에너지는 제외하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에너지 가격은 위아래로 변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인플레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비자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용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요.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에너지가의 변동성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당연히 신중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보았을 때 최근에 굉장히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평상시로 돌아오고 있고 이것을 신중하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았을 때는 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M&I 마켓뉴스의 진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드가 최고치까지 도달했는데요. 이 최근 몇 주 동안 이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술적인 요인과 거시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금리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즉, 일드가 상승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상승분을 해제를 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텀 프리미엄이라 또는 다양한 실질 일드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답변을 내놓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보다 강해진 성장세 그리고 더 많은 국채의 공급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메리칸 뱅커의 카일 캠벌입니다. 질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쉘터 코스트 성장의 그 둔화가 파이프라인에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를 보셨을 때 이것이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최근에 렌탈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또 홈오너들과 그 다음에 그 주택 시장, 임대 시장에서의 그 영향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인플레가 그 전반적인 사람들의 그 주택 공급에 대해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느낀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락킹 이펙트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 미래에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낮춰서 이 리바운드를 어떻게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가까운 미래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리스가 런오프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보았을 때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습니다. 1년 전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혹은 그보다 더 낮거나 혹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리스 롤오버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택가 서비스와 인플레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락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이었나요? 네, 일단 잠재적으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버블 구매가 생긴다라든지 혹은 락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낮은 그 모기지 그리고 또 낮은 금리의 모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것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한 또 이제 완화 사이클을 보면서 그때 뭐 금리 인하를 생각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으로 어떤 금리가 경제가 필요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세계 금융위기나 팬데믹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때는 우리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 경제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플레이스의 낸시입니다.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비자 지출 하락, 또 셧다운이나 유가 인상,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 2%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서 더 환영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소비자 지출에 하락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의 강생은 좋은 일입니다. 경제가 이런 긴축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노동시장도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보다 경제가 강세라면 저희가 통화 정책에서 2%까지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까지 가야 하니까요. 그게 질문이었나요? 네, 그리고 반면에 그것이 경기 둔환이나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네, 항상 우려가 되긴 합니다. 첫 번째 우려는 일단 물가 안정 회복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저희가 원하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멀리 금리 인상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또 빨리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고려사항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사이먼 루빈노트입니다. 지금 경제 회복력에서 보여지는 것이 지금 금리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기 고정 금리 그리고 모기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금리에 대한 그 영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만약에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그런 가계일 경우에 이제 장기 금리 고정금리 모기지일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점점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어렵게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약에 이제 소비에 이제 신용카드에 너무 의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경제의 경우는 지금 뭐 금리도 그렇지만은 지금 많이 강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가계의 그 밸런스 시트 그리고 기업의 밸런스 시트가 우리가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출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소비자들의 그런 저축 금리, 그러니까 저축률과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중립금리 같은 경우에도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그 정책이 아직 충분히 오랫동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후보 설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을 만들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그 노동시장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성장세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완화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보면서 이제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럴 경우에는 고금리를 좀 더 상대적으로 잘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에 기반을 두어서 만약에 생활을 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플레를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플레 때문에 가장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 고정 수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의미 있는 그런 저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인플레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지출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의식주나 혹은 뭐 난방 그리고 교통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산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가 안정성을 모두를 위해서 최대한 회복을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현재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계속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업률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높이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저축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런 마진이나 혹은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줄어들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Thank you, Chair Powell. 감사합니다. 마켓워치의 크랙이라고 합니다. 최근 최근 베이지북을 보면 연준이 비영리 그리고 자선 단체를 조사하면서 저소득 미국인들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셔서 분기별 설문조사를 이러한 집단에 대해서 하실 것인가요? 또는 시니어에 대한 대출 심사관 설문조사를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설문조사 결과 관련해서 이 중산층과 그리고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나요? GDP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소득층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건전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분기별 조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들었으니 저희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저소득층은 분명히 고물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팬데믹 시국 중에 정부가 굉장히 유의미한 조치를 단행을 했는데요. 특히 이런 조사를 보면 이 저소득층 역시 재무 상태가 상당히 견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명목 임금이 높고 또 실질 임금도 거의 모든 지표에서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가계는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불만족을 보이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죠. 그래서 조사를 보면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설문조사와 실질적인 모습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계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또 노동시장과 임금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이 대부분 저소득 일자리로 제공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